우리 수출 증가세 9월까지 일평균 수출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전망에 따르면은 하반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3분기, 4분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겁니다. 연준 점도표 보면 중앙값이 연말에 4분기 한 4.4%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3.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관세청에서 9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 가지고요. 수출 가지고 평가해보고 또 주식시장 관련 변수하고 주가를 평가해보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4.5% 감소했고요. 이렇게 수출 수입이 감소한 것은 조업일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올 1일에서 20일까지 조업일수가 13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5.5일이었죠. 2.5일이나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입 통계를 볼 때는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은 2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보면은 수출 증가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 3개월 이동 평균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그런데 OECD 한국 선행지수가 8월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우리 수출 3개월 이동 평균이 앞으로 11월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은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품목별로 보면은 20일까지인데요. 아까 조업일수가 이틀 반이나 줄었다. 그래서 이 증가일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무려 26%나 증가했습니다. 조업일수가 이틀 반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 1월에서 8월까지 19.6%였어요. 그런데 9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니까 21%로 반도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반도체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부 애국계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꺾일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많이 낮추고 실제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출은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 외의 종목들은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올 상반기까지 자동차 수출이 잘 됐는데요. 20일까지 통계니까 그리고 조업일수 감소 효과 좀 고려해야 되고 얼마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승용차는 8.8% 감소했습니다. 중기 추인데요. 반도체 비중이 작년에 15.6%였습니다. 그러나 올 1월에서 8월까지 19.6%였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20일까지 보면은 반도체 비중이 21%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우리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자동차가 정말 잘 됐습니다만은 미국 소비 증가세가 위축되면서 우리 자동차의, 승용차의 50%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만은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아마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 동향을 보면요.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중국으로 수출이 2.7% 늘어났습니다. 미국으로는 5.9%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대만 등으로 우리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요. 중국 비중이 그동안 2018년에 26%까지 근접했다가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작년에 19.7%까지 줄어들고 올 1월, 8월에 19.2%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 비중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미국하고 중국 비중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까지 보니까요. 중국 비중이 올 1월에서 8월까지 19.2%인데 9월 1일에서 20일까지는 중국 비중이 21.7%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비중은 1월에서 8월까지 18.8%였는데 9월 20일까지 9월 통계를 보니까 17.4%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수출 비중에서 중국 비중은 2020년대 이후로 꾸준히 감소했는데 이제 증가세로 올 하반기 돌아서고요. 미국 비중은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출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이걸 보면은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경제는 그동안 정말 좋았었죠.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10%에서 거의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품목별 수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출 중 자동차가 미국으로 50% 이상 가고요. 반도체 50%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으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수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 경제는 다소 좋아지고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아세안하고 인도 쪽으로 우리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서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27억 4천만 달러라고 올 보면은 올해 들어서 월별로 보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하락했죠. 그래서 20일까지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평가를 해보면요. 이거는 제가 코스피를 일평균 수출하고 회귀 분석해가지고 잔차를 구해가지고 가대평가, 가소평가를 평가합니다. 제가 7월 말에는 한 15% 정도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코스피 조정이 옵니다. 그 다음에 8월 말에도 한 5%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20일 보니까 27억 4천만 달러 수출이 된다면은 적정 코스피가 2,82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코스피는 2,593이었으니까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8%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주가와 관련된 몇 가지 경제 지표 가지고 주가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제가 주가 한 달 후쯤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예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시차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근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코스피에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지난 7, 8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지금 9월까지 주가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시 9월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음 달 10월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HP 필터로 코스피 추세를 구해가지고 위에 있으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밑으로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7, 8월에는 5% 정도 추세 위에 있었어요. 조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9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요. 한 4% 정도 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추세 밑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월에서 7월까지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약 2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었어요. 그러나 8월, 9월 20일까지, 8월에서 9월 20일까지 보니까 거의 9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까지 사다가 9월에는 왜 주식을 순매도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8월 들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그리고 환율 영향도 일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90원 정도 갔다가요. 1330원으로 최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외국인들은 한 차익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다시 살 건가? 이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4분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금리 인하하면서 전 세계 신흥국도 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행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출 증가세 9월까지 일평균 수출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전망에 따르면은 하반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3분기, 4분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겁니다. 연준 점도표 보면 중앙값이 연말에 4분기 한 4.4%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3.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적정금리가 그 이하로 보고 있고요. 계속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요.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나라하고 대만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IT 수출이 높은 나라죠. 그런데 최근 보니까 9월 12일에서 18일 주 보니까 대만 주식형 펀드로 이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규모가 축소되고 있죠. 9월 5일에서 9월 10일까지는 무려 24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는데요. 9월 10일, 18일 주 보면은 4억 5천만 달러로 그 규모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금 규모가 축소되고 아마 4분기에는 순유입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 초까지 주식 비중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8%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코스피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HP 필터로 구해보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가 추세 밑에 있다. 다시 추세선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8, 9월에 많이 팔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다시 9월 4분기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보다는 OECD 한국 선행지수를 보는데요. 이게 우리 통계청보다 한 20여일 빨리 발표하고 통계청 선행지수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8월까지 올랐죠. 아마 그동안 장단기 금리 차도 축소되고 역전되고 그 다음에 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8, 9월에는 증가세가 좀 9월, 10월까지도 좀 주춤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해 보니까 OECD 선행지수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OECD 선행지수 앞으로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세도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계속 9월, 10월 초까지 주식 비중을 늘려놓고 4분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저는 4분기에 특히 10월보다는 12월 무렵에 주가가 상당폭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
주식 비중을 좀 늘려놓고 4분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